연방하원위원회 중에서도요, 이 세입위원회가 주택위기 대책에 대한 공청회,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가졌는데요. 이 청문회에 여러 사람들의 증인들이 나와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왜 이것이 정치색과 연결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는 순전히 그냥 숫자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꾸 지금 정치 논리가 끼어들어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하지만 어제 이 세입위원회의 주택위기 대책 청문회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증인들 사이에서도 이 공화당 쪽 증인, 민주당 쪽 증인, 이 결국은 이 나뉘는, 해법을 다르게 내놓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아왔다. 결국은 어떠한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해법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 청문회가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높은 물가 속에서 주택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이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관심사가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에드워드 핀토라는 분,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요. 에드워드 핀토는 주택시장은 제도적 임대주나 다른 민간 부문 행위자들이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연방 정책 때문에 덜 적절하게 됐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집값이 오른 이유는 연방 정책 때문이다죠. 연방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범인은 연방 주택과 통화 정책에 의해 촉발된 대규모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 미국인은 주택 시장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저소득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 혹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이 꿈을 이루는 것에서도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한테는 미래가 없다라는 자포자기로 연결이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주택 시장의 몰락이라는 것은, 혹은 이제 몰락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택 시장이 국민들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고가의 주택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집값을 다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융자받아서 사는 것인데, 융자받을 조건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넘어야 될 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페이먼트를 끝까지 15년이든 30년이든 이 월 페이먼트를 끝까지 모기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도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정 양의 돈을 계속해서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 굉장히 또 큰 도전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두 가지 도전만 가지고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아예 집값 자체가 올라가 버리고 은행 이자가 또 모기지 이자가 왕창 올라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정책에 의한 잘못이다라고 핀토 씨는 아주 정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렉 머피 하원 의원도 많은 비난이 개인 투자자들,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관들의 2%도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모펀드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인플레 정책을 통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러한 정책들을 민주당이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책들이 이렇게 고물가를 만들어내고 높은 집값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허버트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집이 지어지지 않았고
연방 정부의 지원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교다운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주택 시장 안정의 논리는 뭐냐면은 공급량을 늘리면 된답니다. 집을 더 많이 지어주면 해결되는 거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것이어서 공급을 늘려주면 된다. 말은 쉽죠. 근데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이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야기해라 하면은 그 내용을 제대로 말을 못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올라가 있고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심각한 거는 이 자재들, 건축 자재들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혹시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엌 같은 데서 쓰는 캐비넷 하나, 이 캐비넷 하나 주문하면은 홈디포 가서 한번 주문해 보십시오. 몇 달 기다리라고 합니다. 몇 달. 전 깜짝 놀랐는데 뭐 룸스투고 같은 데 가가지고 하다못해 침대를 하나 주문을 해도요. 몇 달씩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배달해 주는데. 현재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높아져 있는 이런 자재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자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공급을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진보센터, Center for Community Progress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게 좌파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이 지역사회 진보센터의 아킬라 왓킨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해서 텍스 크레딧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세금 공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주택을 많이 지으려다 보니까 자재비 많이 올라가 있고 인건비 올라가 있고 부품이 늦게 오는데 이 건축 자재가 늦게 와서 배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건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근데 세금 공제해 주면은 주택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여기가 골마 터졌는데 이쪽에다가 약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핀토 같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미국 기업연구소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정책을 바꿔라. 정책을 바꿔라. 이건 세금 공제해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축업자들한테 세금 공제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집을 짓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법 중에 이웃집 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 해가지고요. 정말 이웃집 투자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금 내놨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건축업자들에 대한 이제 세금 공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인센티브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정부 예산을 더 지출하게 만드는 내용들밖에는 안 된다. 돈을 더 쓰게 만들고 오히려 세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수입을 줄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뒤통수를 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런 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셧다운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도와줄게 해가지고 돈을 풀었는데 그 돈 풀었던 것 때문에 지금 뒤통수 맞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뭡니까? 8.6, 8.3, 8.6 그리고 지금 9.1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에는 좀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백악관에서는 하고 있으나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천정부지인 상황에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동안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이 돈을 쓰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프라스트럭처법 통과시킨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자라고 내질러대면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부추겨졌다. 바이든은 대통령 되자마자 최저임금 시간당 15불로 올리겠다.
연방 정부의 모든 최저임금 15불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여러 주들이 최저임금을 다 올리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죠. 결국은 그것이 또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기업들이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기업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좌파 마을에서 우파 마을로 기업 옮기겠다라고 발표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뭐 미시건, 디트로이트 뭐 이런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엑소더스가 시작이 된 게 20년인가요? 근데 하여간 다 남쪽으로 내려왔죠.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 공장들이 거의 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예? 알라바마, 조지아, 저 뭐 미시시피, 그다음 뭐 어디입니까? 저기 예? 테네시, 뭐 이런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이런데 지금 공장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전기차 생산도 뭐 테슬라는 뭐 캘리포니아에다 공장 짓고 처음에 시작을 했으나 그것도 지금 옮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 자동차의 메카 중심지가 되는 곳이 어디냐? 조지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다가 예? 뭐죠? 55억 아니 하여간 엄청나게 5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지아주 사바나항 옆에다가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조지아의 기아자동차 공장이랑 알라바마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미 전기자동차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SK 배터리가 조지아에다가 지금 공장을 2개를 지금 짓고 있고요. 1 공장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그 1 공장에서 나오는 게 포드 그 F150 그 트럭에 전기차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지금 그 SK 배터리에서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 폭스바겐에도 조만간에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번째 공장을 짓고 있는데 두 번째 공장이 내년 1, 4분기에 오픈할 거다.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100%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공장을 조지아에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이쪽 지역이 완전히 이 바이블 벨트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런 전통적인 보수 대표 지역인 이 동남부 지역이 지금 완전히 모터 벨트가 돼 있는 자동차 생산지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는 거죠. 결국엔 노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뭐 까놓고 이야기하면. 노조 때문에 너 도저히 못 살겠다. 포드가 처음에 주 5일 근무제를 이야기하고 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고착이 돼버리니까요. 그냥 처음에 거저줄 때에는 고마운데 몇 번 거저받다 보면은 거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인간들의 생리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성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하거나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하여간 그렇다 보니까 노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회사가 파업을 하거나 걸핏하면 파업하고 경제가 회사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일할 권리가 있는 주, right to work state로 다 오는 겁니다. 여기는 노조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설사 노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노조 통해서 회사 측이랑 상대할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직접 회사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으로 그게 보장되는 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건데 한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 노조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노조들이 빨리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면 노조의 존재 이유가 무조건 회사 측하고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게 노조가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조가 있는 거면 근로자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들을 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들을 위하는 거지. 그런데 이 노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터인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래서 남부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결국은 정책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택 문제도 결국에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주택 위기, 대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집들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은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좀 깊이 보아야 하는, 이건 이러한 문제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좌파들의 주장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프레디 맥에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30년 만기 금리가 지난주에 5.3%였는데 금리가요. 이것이 이제 오늘은 5.51%로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0년 만기 이 평균 금리가 2.88%였습니다. 2.88%. 근데 오늘 5.51%로 올렸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6%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보도해 드린 것처럼 7월 말에 7월 26일이죠. 아마 7월 말에 FOMC 회의가 끝나고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텐데 0.75%를 퍼센트를 올리던 혹은 1%를 올리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0.75% 올리든가 1% 올리든가. 기준금리 그렇게 올리게 되면 모기지이자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51로 올랐는데 5.51. 근데 거기에다 0.75 그냥 단순하게 더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더하면은 가볍게 지금 6.26 이렇게 올라갑니다. 1% 올라간다 그러면 6.5%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이 앞날 굉장히 어둡다. 예. 특히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지금 계속해서. 그럼 주택이 잘 팔리느냐? 셀러들한테도 지금 힘든 시장입니다. 사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셀러들한테도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은 이미 투자해서 살 것들은 다 사들였죠. 살만한 가격에 있는 집들은 이미 다 사들인 상태죠. 그 사람들이 주택을 다 사들이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을 사는 게 별로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예. 렌트해 주려고 사는 건데 이 렌트비가 계속 유지가 될까?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택시장이 점점점 앞날이 좀 어두워져가는 그런 모습이다.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으로 인기 있는 15년 고정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4.45% 금리가 그랬는데 오늘은 4.6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뭐 0.22% 올라간 거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크다. 1년 전에는 2.22%였다고 합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하면 2배가 넘어가는 금리다. AP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모기지 회사인 론디포라는 회사가 지난 화요일에 2,000명 직원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달에는 레드핀이라는 회사에서 직원 8% 해고한다고 밝혔고요. 캠퍼스라는 회사는 직원 450명 해고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회사들 그리고 융자 관련 회사들이 대량 직원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원 세입위원회가 청문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대립하는 의견들이 나왔고 민주당 쪽의 증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펼치고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무엇인가 법적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도 못하고 의회가 또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